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4 8화로 찾아왔고요. 핫할 만한 단지죠. 드파인 연입니다. 서울에 들어가는 더군다나 SK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드파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나온 단지입니다. 공고 영상인데요. 일단 이에 대한 제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2026 서울 신축. 보통은 이제 한 줄평에서 제가 좀 비트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그냥 직설적으로 2026 서울 신축이라고 적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서울은 정말로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서울 신축 분양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얘는 주목을 받을 만한 단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암 있잖아요. 상암 KBS 있고 미디어 센터 있는 요 위쪽이 미디어역 있고 수색역 있고 있잖아요. 이 경의중앙선이 이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 다음 역이 가자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암에서 한정거장 중심부로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면 가자역인데 그 가자역에 가재울 지구가 있었죠. 거의 다 많이 됐고 그 바로 건너편에 여기 보시나요? 드파인연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재보면 대략 가자역까지는 경의중앙선역인데 500에서 600m 충분히 도보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 가자역에서 한정거장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홍대 입구역입니다. 공철하고 2호선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죠. 따라서 교통 입지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진 단지로 봅니다. 일단 대단지예요. 재정비 물량인데 959세대, 근 1000세대에 해당하는 대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강북이든 강남 쪽이든 재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은 새로 들어갈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재정비 물량들밖에 없는데 신축이 강북 쪽에 재정비 물량들이 생각보다 분양가가 그렇게 낮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서울의 어떤 아파트 가격 지금 사실 평균적인 서울 분양가가 벌써 15억선이 됐거든요. 얘도 거기에 맞게 나왔는데 강북 쪽에도 재정비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재정비 물량 좀 전에 보셨지만 이 가재울도 그렇고 재정비 되기로 했던 곳들이 꽤 많이 됐어요. 아현 쪽도 그렇고 아직 남은 것도 있긴 한데 더군다나 그 재정비들이 다 성공들을 나름 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가격 대비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강북 쪽 재정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 물론 강남 재정비가 관심이 많으시지만 워낙에 가격이 높아서 여하튼 관심이 많은 단지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입니다. 가자역 좀 전에 보셨지만 도보가 충분히 가능한 거리 한 6터권에 경의중앙선 가자역이 있고 거기서 한정거장 들어가시면은 홍대 입구역을 통해서 2호선이라든가 공철통해서 서울역 접근성 이런 거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서울 원도심 내에서는 물론 이런 전철이나 대중교통 중요하긴 한데 자차 이용도 서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바로 옆에 신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 길 따라서 가면은 여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나옵니다. 따라서 교통 여건에 있어서 도보 역세권도 갖추고 있고 자차 이용한 이제 강북 지역 접근성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북 업무지구 여기 써놨지만 홍대 입구 여기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가자역에서 여기서 이제 대중교통 2호선 같은 걸 이용하시기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 갖출 거냐고 물으신다면 서울이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높게 나오지 않은 이상 주변 대비 갖춘다고 봐야죠. 특히 최근 시장 흐름이 그래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단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북 재정비도 있고 서울 신축이잖아요. 띄엄띄엄 나오는 이런 것들이 분양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는 서울의 이후의 어떤 주택가격의 변동을 갖다가 예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여하튼 이런 기본 정보가 있고요. 여하튼 이런 점들 때문에 선별단지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공고 기본적인 내용들 보겠습니다. 19날 특공이 있고요. 20날하고 21일날 1순위가 이틀 양일에 걸쳐서 1순위가 있습니다.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2순위도 있는데 1순위에서 끝날 것 같고요.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자역 경의중앙선을 500에서 600m권으로 단지의 동이 좀 길쭉해서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10분 정도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즉 도보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대 입구역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자역에서 한정거장 타고 가면 강북 업무지구의 자차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단지. 자, 그리고 959세대인데 재정비잖아요. 조합원이 485세대가 있고 임대도 142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 빼고 나면 332세대고요. 이 중에서 특공이 181세대, 일반 물량은 151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적지는 않은 물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최고 29층 13개 동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 홈페이지에 내용이 뜬 게 없어요. 드파인 정도면 미리 띄워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이 없습니다. 조감도조차 없어요. 사업계획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서 여하튼 29층 13개의 동 작지는 않은 단지 1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는 29년 1월입니다. 딱 3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년 최근에는 이제 디폴트죠. 분양되기 기간이 3년인 거는. 따라서 다른 단지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긍정 부정도 없지만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입주 물량이 적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사실은 얼마 전부터 시작됐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 지가 꽤 됐거든요. 서울은. 근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입주는 물론이고 분양 물량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따라서 얘가 들어가는 시기도 나쁘진 않다. 더군다나 이때 뭐가 있냐면 GTX-A가 지금 현재 수서까지만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만 즉 강북 쪽이냐 강남 쪽이냐에 따라서 개통이 부분적으로 됐는데 이게 29년이면은 삼성역까지 A가 완전히 개통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분명히 그 노선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수서까지만 개통이 됐는데도 저희 분양가 중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탄 롯데캐슬 84가 지금 17억 9천 근 18억 선 치고 있거든요. 지난 분양가 중개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가 되면 그쪽 라인 A라인들이 더 오를 건데 그 영향을 서울 안에 있는 신축들이 안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받을 겁니다. 따라서 얘가 입주하는 시기 29년도 1월인데 이때가 나쁘지가 않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로 곧장 GTX-B라든가 C노선도 개통들이 그 뒤로 한 2년 뒤에 되게끔 지금 계획들이 돼 있거든요. 물론 조금 밀릴 수는 있어요. BC 같은 경우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신축으로 딱 들어갔을 때 부동산 전체적인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시기다. 서울 신축인데 물론 강남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따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입주 시기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상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서울이잖아요. 재당첨 10년과 전매 3년이 적용이 되고요. 큰 문제는 아니죠. 거주 의무도 없어요. 문제는 이제 분양가인데 59형이 11.2억에서 12.4억에 나왔고 84는 14억에서 15.6억에 나왔습니다. 딱 요즘 서울 84 기본 평균선 정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확장비는 2,500 민간 물량이니까 이해해야죠. 더군다나 드파인인데 에어컨은 774기 이건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옵션은 4,000이 붙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산은 다 들어가줘요. 얘가 재정비 물량이다 보니까 괜찮은 무대 들어가 주는데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뭘로? 외산 뭐 예를 들면 주방의 상판이라든가 벽이라든가 뭐 마루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그 다음에 뭐 이제 화장실에 어떤 수전이라든가 비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할 때는 4,000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옵션은 거의 선택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집 공고문상으로 봤을 때는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나왔으면 저희는 일단 다 고급으로 선택 중에서 비싼 거 있으면 비싼 거로 다 때려박아 드리잖아요. 따라서 그냥 다 더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확장비하고 에어컨 합하면 대략 3,000에 옵션 4,000 하면 7,000이죠. 따라서 요 84 기본 분양가 14억에서 15.6억에다가 7천만 원을 더했습니다. 그 가격이 실질 분양가 14.7억에서 16.3억. 다만 옵션이 전부 외산 쪽이라 그랬으니까 조금 줄이실 수는 있어요. 조금. 그래도 뭐 16억 선이 되겠죠. 계약금 10%, 중도금 6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는 다양할 겁니다. 얘가 재정비다 보니까 기존의 평면도가 돈 게 있어요. 근데 아직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홈페이지는 안 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과거에 돌았던 걸 갖다가 보여드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양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걸 지금 수요일 날 14일 날 찍고 있는데 이틀 뒤면은 뭐 홈페이지 그랜드 오픈하면 그때 평면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면도가 재정비 물량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주 좋게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드파인이잖아요. 그 드파인에 걸맞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확인은 모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기존 조합원들한테 돌거나 이랬던 것들을 확인해봤는데 어느 정도 변경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최고급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긴 있었는데 아마 변경이 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요일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평면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쪽 단지도 얼마 전에 철산자이라든가 광명11에서도 5구형에 드레스룸도 없었는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도 들어가는 입지, 서울 신축 이걸 고려할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실거주할 때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투자 수익 측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파인이니까. 자체 편의성은요.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가 주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모집 공고문에서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얘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을 때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나 사우나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광고라 그럴까요? 바이럴 마케팅하는 쪽들도 보면은 사우나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냥 피트니스 옆에 샤워실이라고 적혀 있어서 공고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부대복리시설에. 근데 뭐 드파이니까 당연히 들어가 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공식 홈페이지도 그렇고 모집 공고문에도 이 얘기는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확인이라고 써놨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아무래도 드파이니까
넓으니까 그냥 샤워실은 아니고 사우나 넣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면도도 그렇고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차는 1.47에서 1.5대 1로 확인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마케팅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 좀 참고했는데 알아보고 했는데 보통 1.47에서 1.5대 정도 선으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근린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주차 대수를 갖다가 포함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오는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대략 그래도 1.5대 선 정도로 보이는 것 같고 이거는 딱 괜찮은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비 물량 같은 경우에 1.3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이 차량 주차가 힘들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주차 대수 많이 주는데 이 재정비 중에서 재개발 쪽은 좀 인색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서울이고 하다 보니까 드파인이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가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연희초 서현중 등이 있는데 여기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디파인 연희가.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궁동공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낮은 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초등학교 어디인지 찍어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연희초거든요. 모집 공고문상으로 여기 배정되는 걸로 나와요. 뭐 어떻게 이 고원길을 통해서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간다면 그래도 1km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걷기는 힘들죠. 사실 1, 2학년 애들을 어떻게 이걸 보내요.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상당히 많은 그 재정비 지역 단지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구획을 해서 들어가는 신규 택지지구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중학교는 오히려 이 초등학교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서현중학교 있죠. 그래서 중학교는 오히려 초등학교보다는 가까워요. 그래도 뭐 이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대략 500m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교육적 측면, 특히나 초등학교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학원은 뭐 여기 분들 다 아시겠지만 목동 학원가를 갑니다. 여기서 서울의 학원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목동인데 물론 마포 쪽에도 있긴 한데 이 지역은 바로 요거 하나 건너면 목동이거든요. 셔틀 다닙니다. 학원 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셔틀이 절대로 안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까지. 목동 학원가에서 셔틀들도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원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용할 수 있는 학원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초등학교가 너무 거리가 좀 멀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편의성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도 어디 산자락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암동 DMC 여기 가재울도 여기 다 DMC라는 이름 붙어 있어요. 이름은 그죠? 뭐 홍대 입구역도 한정거장 거리에 있다는 건 편의성 같은 건 서울에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북에 준수한 입지에 들어가는 단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과연 착하냐 적절하냐 평가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반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달이 연못에 있는 잉어를 다 잡아먹은 걸 발견했지만 수달이 천연기념물이라서 걔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잉어 그 연못 주인이 그때 수달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밈? 짤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수달이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내가 천연기념물인데 네가 날 잡을 수나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서 따온 겁니다. 뭐냐면 분양가가 비싸다고 느낌이 들어도 어쩔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제가 여기 분양가를 갖고 사실은 주변에 지금 상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분양가가 좀 책정된 느낌이 있어서 다소 비싼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신축이 없어요. 신축을 들어가고 싶으면 치러야 되는 분양가로 나온 겁니다. 이게 다소 높다라는 생각이 들든 그 다른 생각이 들든 어쩔 수가 없는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파인년이 29년에 들어가는데 물론 초에 들어갑니다. 1월 달에 14.7억에서 16.3억에 지금 84가 나왔잖아요. 물론 외산 인테리어 했을 때고 아니면은 조금 깎이지만 그래도 뭐 16억 선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5에서 16억 선에 나왔다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 있죠. 일단 DMC 파크뷰 1단지라든가 연희 파크 프루지오가 있는데 얘네는 15년에 들어갔고 18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드파인하고는 10년 차는 나게 될 애들이거든요. 어디냐면 일단 DMC 파크뷰는 길 건너에 있습니다. 여기 홍제천 건너서 있는데 얘가 지금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이거 보이시죠? 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거 5구인데 84들이 많아요. 타입이 많은데 84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확실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타입에서는 이거 뭐예요? 21년 전고점이잖아요. 깼어요. 지금 보시면 깨고 있어요. 얘는 확실히 깼고 이 타입은 그죠? 여기도 깼습니다. 즉 21년 전고점을 이미 넘어선 동네. 서울에서 이런 데 많은데 여기도 그래요. 근데 얘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지금 17억이라고 나오시면 호가 정도고 실제로 살려면 한 이 정도 들 겁니다. RR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대략 지금 저점 14억에서 16억 정도로 지금 거래가 보통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14에서 16억이라고. 또 하나는 연희파크
파크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냐면 이 드파인에서 가자역까지 500m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먼 곳, 요 위쪽으로 뒤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푸르지오. 얘도 좀 길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들어간 게 18년도, 한 10년 차 나게 되겠죠. 드파인 29년에 들어가니까 얘도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이쪽도 같이 올라가요. 주변이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죠. 그죠? 이게 파사들인데 얘네들 보시면 지금 대략 11억 7,500. 작년 여름인데 이렇게 쳤어요. 그럼 좀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면 가을 지나서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건 작년 봄이고. 그래서 얘는 지금 파악되는 건 단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작년 여름 기준으로 일단 12억 근처까지 갔는데 그럼 참고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매매가인데 가는 12.5억 정도까지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 12억 선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죠. 작년 여름에 11.7억이 됐으니까. 그래서 써놨습니다 여기.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파크뷰 1단지는 14에서 16억이고 사실은 뭐 1단지뿐만 아니라 1단지가 좀 가자역에서 가까운 면이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단지들도 보시면 16억 똑같은 113이잖아요. 그 다음에 11.5억 단지 규모나 뭐 이거에 따라 다른데 14억 이런 식으로 가요. 즉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14억에서 16억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14에서 16억 정도. 이거에 똑같이 나온 거죠. 그렇죠? 14억에서 16억인데 이번에 드파인 연이가 14.7에서 16.3억에 나왔으니까 10년 차에서 15년 차이를 보이게 될 드파인 연이 들어갔을 때 연차가 이런 애들의 가격과 유사하게 즉 준신축 혹은 구축으로 넘어가는 애들과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얘를 까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드파인 연이에 대해서. 다만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격이라는 게 조금 부담은 되죠. 지금 이게 파크뷰 1단지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요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저점선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면 드파인 연이 무조건 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싸게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유사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다소 애매하게 여러분들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 신축이고 다른 곳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건데 10년차 이상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애들랑 같은 가격에 나온 거면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색역 인근이 있습니다. 12억에서 15억이라 써놨는데 여기도 단지가 많아서 이 가자역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상당히 핫하죠. 왜냐하면 6호선의 경의중앙에 공항철도까지 다 만나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한 정거장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좀 반정거장 길이가 되게 짧거든요. 여기 이 수색역에서 또 가까운 놈들을 비교해드리면 그래요. 바꿔놓으면 16억도 해요. 여기 파인시티 자이 25년 올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걔 말고 좀 거리 있는 애들. 왜냐면 드파인 연희도 가자역까지 가는데 한 500-600m잖아요. 이 수색역에서 500-600m면 이쪽입니다. 이쪽. 네, 좀 더 멀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 거리 이제 보시면 1km권 되죠. 여기까지는. 근데 얘네들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암 월드컵 7단지라든가 9단지, 10단지 이쪽인데 이쪽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격이. 대표적으로 뭐 7단지 물론 좋아요. 여기 주변 환경 다 아시잖아요. 얘네들 보면은 지금 역시나 올라가고 있고 13억까지 쳤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작년 초반만 해도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많이 올랐죠.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12억에서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수색역에 가까운 애는 좀 더 비싸고 좀 전에 보셨지만 특히나 작년에 들어가네. 그런 건 비싼데 대략 여기도 연차가 좀 된 애들이 있고 수색역으로부터 거래 좀 먼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가격이 이 정도예요. 12억에서 15억. 조금 싼 놈도 있습니다. 조금 싼 놈도 있어요. 거리가 수색역까지 1km가 넘어가 버리면은 좀 싸지는 놈도 있긴 해요. 여하튼 근데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드파인 연희가 들어가 있는 입지가 그렇게 빠지느냐를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더구나 얘 29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변은 이렇게 비교될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 시즌3 작년에 25년도에 보여드린 거죠. 철산역 자이하고 힐스 광명 11이 있었어요. 얘네 둘 다 광명사거리역하고 철산역에 들어간 그 재정비 물량이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29년도에 들어갔는데 84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16억에서 17억이었습니다. 프로 기준 했을 때. 그러니까 드파인 연희보다 비쌌어요. 그잖아요. 저점이 16억이에요. 드파인 연희는 저점은 14.7억입니다. 따라서 철산역 자이하고 광명 11이 16에서 17억 정도의 84가 분양이 됐는데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광명 쪽과 가재울, DMC 쪽 얘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즌2 저희 분양가 중에 시즌2 24년도 그때였을 텐데 창경궁 롯데캐슬하고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을 제가 다뤄드렸어요. 각각 27년, 28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희보다 한 1, 2년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분양이 먼저 있었던 거죠. 이 창경궁 롯데캐슬 그때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거기 위치가 정말 딱 좋다 이러기는 힘들어요. 나쁜 건 아닌데 서울원 아이파크도 당시에 이제 미분양이 좀 났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 나갔을 텐데 제가 괜찮다고 둘 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욕을 먹었었는데 그 당시 근데 얘네들이 거의 13억에서 15억 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창경궁 롯데캐슬이 13.3에서 14.2억에 나왔었고 서울원 아이파크가 13.5에서
14.8억에 나왔었습니다. 얘보다는 1억 정도 높아진 느낌인데 2년 동안에 걸쳐서 1억 정도 높아진 거니까 얘보다 싼 것도 있긴 하고요. 14.7억이 시작점이긴 하니까 드파인 연이. 이 서울 분양가의 흐름, 특히나 얘네 둘 다 강북 지역이잖아요. 같은 강북 지역이라는 거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볼 건가. 이때 이 분양가들 다 나갔는데, 또 하나는 힐스 등촌역, 이건 남쪽이죠. 얘도 이제 재작년에 보여드렸던 단지인데 그때 당시 제가 상당히 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3.9에서 15.3억 등촌역 쪽에 있어요. 얘는 이제 올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했던 거 얼마 전에 해드렸죠. 이거 두 개 다 시즌 3 이거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트리니언하고 역삼 센트럴 사이 근 30억에 나왔습니다. 분양가 얘에 비하면 절반이죠. 정의라면 이렇습니다. 가재울지구 바로 옆에 있는 DMC 이름들은 그래도 다 붙어있는 얘네 파크뷰 1단지 2단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에 비해서는 유사하거나 약간 업이에요. 요거잖아요. 14에서 16억인데 그거에 비해서 뭐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옵션까지 생각하면. 또 하나는 주변 단지가 상승 중이라는 게 있어요. 일부 21년 정고점 돌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쪽 DMC 파크뷰 1단지라든가 이런 애들이 정고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2년 전 유사입지 서울 분양가,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경궁 롯데키스라고 서울한 아이파크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비해서는 1억 정도 상승했어요. 2년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광명의 최근 분양가 대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입니다. 1억 원 정도는 낮잖아요. 설산역 자이하고 힐스 광명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강남 분양가에는 뭐 절반 수준인데 이쪽은 뭐 분상제에다가 뭐 별거 다 적용된 거니까 의미는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인데, 투자 가치를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광의적으로 먼저 볼게요. 좀 넓은 범위, 이쪽 가재울이라든가 요 지역에 한정돼서 보지 않고 서울 전체라든가 수도권으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최근 광명 분양가 철산자이라든가 아니면 그 광명 11 히스테이트였는데 걔네들에 비해서는 대략 1억 정도 낮게 나왔어요. 뭐가? 드파인 연이가 오히려.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광명 대비 밀리는가? 어디가? 여기 서울의 이곳이 광명에 밀리는 곳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다 다르시겠죠. 광명 따위가 여기가 훨씬 더 좋지 라고 말씀하실 거고, 여기 분들은 광명 쪽 분들은 또 아니지, 우리가 낫지, 여기 뭐 서울 강북에 어디 짱 박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쪽에서만 욕을 먹겠지만 자차 이용한 접근성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광명이 지금 현재 아주 좋은 건 아니거든요. 광명이 나쁜 건 아닌데 수도권에서 괜찮은 지역이긴 한데,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은 광명이 더 난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접근성은 밀리지가 않는 데다가 어디가? 드파인이 있는 곳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드파인 들어가 있는 이쪽이 자체 호재는 사실 뭐 재정비 다 이루어지면서 거의 끝나가고는 있는데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어떤 신축들이 강남발로 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서울 안의 신축이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수도권에서 1급지들 과천이라든가 아니면 분당이라든가 이런 곳이고, 광명은 거기서 좀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광명이 신축, 똑같은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의 영향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더 올라주는 곳은 서울 안에 있는 강북이더라도 신축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따라서 철산자리라든가 광명 11 하면서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드파인연이 여기가 조금 더 수익 측면에선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따라서 광명 분양가가 16에서 17억이 나왔는데 거기도 뒤로도 더 있어요. 여기 지금 드파인 연이가 그거보다 1억 정도 오히려 낮게 나왔는데 이게 나쁜 거냐라고 하면 저는 나쁘게 나온 가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래퍼가 미칠 영향, 래퍼가 미칠이 아니라 미친 영향입니다. 이미 미쳤어요, 영향을. 잠실 엘리트 대비 절반가라는 거. 뭐 그 돈 씨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분양가 중개해드리면, 야 여기 들어갔는데 16억이면 딴 데 그 돈 씨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서울에서. 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거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이거 서울 전망편에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얘를 주목해야죠. 레미안 퍼스티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딴 애가 먼저 올라주면서 나갈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엔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뭡니까? 레미안 퍼스티지가 2년 전만 해도 35억이었어요. 84가. 왜냐면 얘가 2009년에 들어갔고 15년 차 되면서 구축화가 됐거든요. 구축이잖아요. 2009년에 들어갔으면 지금. 그러면서 얘가 35억 정도고, 15년, 16년 이때 들어간 아크로 리브파크가 대장자리 차지하면서 얘가 50억대로 갔었고, 그 뒤에 들어간 원밸리가 70억대까지 나갔었거든요. 84 기준.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이 35억 정도에서 37억, 8억 정도 거래되던 레미안 퍼스티지가 작년 11월 달에 55억에 53억, 51억 5천, 55억에 4개나 거래가 됐어요. 뭐가? 레미안 퍼스티지 84가.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 20억 차이 났었어요. 래퍼 84하고
아크로 리버파크 84가 대략 20억 정도 가까이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래퍼가 55억이고 아크로가 58억이에요. 뭐 아크로 안 오른 건가요? 아니죠. 이거 반영 안 된 거죠 이제. 이거 오르는 거죠 이제. 앞으로 팍 오르겠죠. 아크로 리버파크. 이미 60억 선은 뚫었고 거래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트리니언하고 올해 클래스트 들어오잖아요. 올해 최대어는 여기 클래스트죠. 얘네들이 한 80억 100억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거기 맞춰서 7, 80% 선을 누군가 쳐줘야 돼요. 누가 쳐줘야 됩니까? 원베일리가. 그리고 그 원베일리의 7, 80% 선을 누가 칩니까? 래퍼라든가 이런 애들이 쳐줘야 되는데 이쪽 원베일리나 아크로 리버파크가 70억대 정도에 안착하기 전에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야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얘는 이렇게 돼서 아직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원벨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얘가 확 올라버린 지금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거에 곧장 반응한 데가 있어요. 어쩌면은 레미안 퍼스티지가 55억이 되는데 먼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 어딥니까? 이 래퍼랑 같이 들어가는 애가 있죠. 얘가 2009년 들어갈 때 2008년에 이 잠실에 엘리트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트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여기 잠실 리엘이라든가 잠레아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었죠. 그 당시 이거 20억대였어요. 이것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2년 전만 해도 30억대였고 얘는 20억대였어요. 근데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55억이 됐잖아요. 그럼 57에 35, 얘가 35억 겁니다 지금. 70% 80%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전망편에서 급지표 한번 보여드렸죠. 조만간 서울편에서도 그 급지표 갖고 이 얘기를 드릴 건데 여하튼 뭡니까? 잠실의 이 구축 얘는 2008년 들어갔어요. 즉 좀 있으면 20년 차 됩니다. 특히나 드파인이 29년 1월에 들어가니까 드파인 연희가 얘하고 20년 차 나거든요. 근데 그 돈씨가 안 되는 게 거기 16억 주고 사느니 딴 데 사겠다. 잠실 구축만 가도 35억이에요. 더블입니다. 더블. 이번 분양가 드파인 연희. 그럼 이게 지금 작년 11월 달에 래퍼가 55억 찍으면서 이게 공고화가 되고 있고 잠실 구축. 그러면서 뭐가 올랐습니까? 당연히 잠실 신축들 분양가 중개해드리면서 35억 간다고 그랬다가 욕먹었던 레미안, 잠레아하고 잠실 리엘 얘네가 지금 얼마 가는 겁니까? 45억에서 47억 선. 그 사이에 또 올랐네요. 며칠 전만 해도 45억이라고 떴었는데 47억으로 떴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드파인 연희가 강북이지만 신축으로 나온 건데 15, 16선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강남 쪽에서 벌써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과천도 올랐어요. 과천 더 오를 건데 지금 거기에도 제가 분양가 중개에서 프레스티자이 얘기할 때 주변이 20억인데 자이가 23억에 나와서 비싸다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다. 그 당시 반포 오르기 시작했었으니까 곧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뭐 주변 신축 거기 자이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과천 자이가 그거보다 3억 넘게 비싸게 나왔다 분양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30억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건데 여튼 그 26년 올해 서울은 그런 키 맞추기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양극화라고 말씀하셨었지만 다른 이급지들 예를 들면 잠실에 잠레아라든가 잠실 리엘 같은 애들 혹은 목동에는 아직도 없잖아요. 혹은 여의도도 그렇고 이런 이급지들의 신축이 반포 신축에 버금갈 만한 신축들이 안 들어가서 그랬던 거지 최근에 이제 들어가 주기 시작하면서 키 맞추기가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강북 쪽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상암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지만 지금 이미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파크뷰자 1단지라든가 이쪽 상암 쪽이라든가 여기 가재울 쪽 이래 단지 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호재가 갑자기 더 생겼나요? 뭐 재정비된 거 좋지만 신축으로 바뀐 거 좋지만 된지 좀 됐는데 갑자기 무슨 생긴 게 아니잖아요. 강남 쪽 올라주면서 그게 차츰 반영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드파인 신축으로 29년 1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 방향이 바뀌어서 얘는 못 받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대책이 하나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돌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봐도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투기 과열 소호제라든가 이런 걸 묶어버렸잖아요. 작년 11호 대책에서. 그래서 이제 특히나 투자라든가 이런 걸 갖다 못하게 막은 측면이 있어요. 대출도 막고. 근데 어차피 1주택 갈아타기나 이런 수요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바꾼다는 거. 근데 이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공급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민간 쪽에 대한 공급 대책은 뭐랄까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공공 쪽은 되게 많이 당기고 있어요. 요 전 영상도 그 전 영상도 전부 다 공공이잖아요. 공공 잘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공공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에서 많이 잡아줘도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지금 반포 쪽이 오르거나 그에 따라 강남이 오르고 강북이 키 맞추기를 가는 거. 더군다나 기존에 양극화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키를 맞추면서 물론 반포라든가 압구정 이런 데가 1급지들이 최상급지들이 더 오르긴 하겠지만 밑에 애들이 올라주는 게 더 클 거예요. 키 맞추기에서는 밑에 애들이 따라가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지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반포 쪽이 독주하던 시기에서 물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압구정이랑 독주할 텐데 이렇게 올라갔던 게 조금 느슨해지는 동안에 뭐라고 그럴까요? 양극화라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 양극화라 생각 안 하는데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여하튼 많이 뒤처졌던 2급지부터 시작해서 잠실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들 시작해서 쭉 따라갈 거다. 과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분당도 얼마 전에 2개 보여드렸잖아요. 티에론하고 센트로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오리역 쪽에 있었고 근데 걔도 완판됐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광의적으로 봤을 때 즉 이쪽 가재열 지구라든가 이쪽 가자역 근처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망과 서울 전망을 봤을 때 이 디파인 연인은 투자할 만한 거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서울 신축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어디 산자락에 들어가 있는 신축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자역까지 도보권이고 홍대 입구역까지도 금방이고 협의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만 주변 상승기에 나온 가격은 다소 부담이 돼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가재열 쪽에 재정비 됐던 물량들 DMC 이름 붙은 애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21년 전고점도 뚫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온 느낌이 들어서 부담이 되는 듯 하지만 위쪽에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무리 수익성이 좋을 수 있어도 실거주 환경 보셔야 됩니다. 초중학교 교육 환경은 감점 요소,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걸어본 적이 없어. 여기 길은 있거든요. 이런 길인 것 같아요. 약간 고바의 길이죠. 이 길이 있는데 이걸 건너야 500m, 600m권으로 서현중학교를 갈 수 있고 거기서 더 500m, 근 1km를 걸어야 연희초등학교 가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내가 만약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다 이러면은 삶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하튼 이런 측면 생각하셔야 되고 드파인 하이엔드 브랜드 부합성은 제가 일단은 판단 유보합니다. 왜냐면 드파인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이엔드 브랜드가 꽤 잘 들어가 줄 텐데 지금 현재 모집 공고문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뮤니티 사우나 이런 거 정확한 거 제가 아직은 모르겠고 그 외에도 뭐 더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평면도도 사실은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안 돼서 이런 측면은 정말 드파인에 맞는 거. 사실 드파인은 SK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제가 드파인 광안이라고 그것도 시즌2 이전 전이었는데 광안리에 들어간 드파인을 다룬 적이 있어요. 거기 봤을 때 괜찮았었거든요. 그럼 얘도 괜찮게 나오진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공고문밖에 못 봐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다소 단점들이 존재해요. 특히나 초중학교 이런 거 거리 문제는 있는데 서울 신축이라는 단어 하나로 상세가 가능하고요. 서울의 어떤 좀 전에 광의적 평가에서 말씀드렸던 강남을 비롯한 인해 상승이라든가 그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천이나 분당의 어떤 상승을 보면은 얘는 서울 신축이라는 것만으로도 다소 높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분양가는 상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봅니다. 서울 디폴트 84 디폴트 15억은 이미 넘은 지가 꽤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에 제가 시즌3도 아니고 재작년 시즌2에서 얘네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창경궁 롯데라든가 서울원 아이파크라든가 힐스 등촌이라든가 뭐 힐스 등촌이야 뭐 남쪽에 있다고 쳐도 북쪽에 있는 창경궁이나 서울원 아이파크가 이미 15억선 터치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 15억선보다 좀 낮은 데도 있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남쪽 어디 산자락이 있다든가 북쪽도 산자락이 있어요. 이런 데 나홀로 들어가는 단지 것도 중규모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15억 되면 좀 비싸다 평가할 텐데 얘는 그런 단지는 아니잖아요. 서울 디폴트 15억에서 빠지는 그 기준에서 빠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 가재울 옆에 붙어있는 디파인이. 물론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앞에 내부 순환 때문에 뭐 소음이나 먼지 얘기하시는 분들 그냥 1단지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다른 아파트들은 뭐 내부 순환로에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가격들이잖아요. 주변에도. 만약 앞이 뭐 정말로 이 홍제천을 갖다가 정말 자유롭게 막 수변공원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랬으면은 더 비싸게 나와도 됐겠죠. 서울에서 그렇게 가능한 지역들이라면 더 비싸요. 여하튼 가격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 신축에서 살고 싶다면 결국은 치러야 할 가격인 거예요. 뭐가? 이번 드파인연이 가격이. 다만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반포가 80억, 100억 가고 그 옆에 뭐 50억 가고 30억 가고 이런 얘기만 드리는 건 신축들이니까 하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구축들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뭐하니까 딱 보셔도 구축들 리뷰는 더 넓은 거 10억 언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더 도심에 가까운 것도 그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쪽은 좀 비싸죠. 여기 16억 들어가면 보통 그 돈 시험에서 그 분양가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6억이면 여기 공덕 레미안도 있고 들어갈 때 많아요. 구축들 10억 언더도 많아요. 찾아보시면 내 눈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이라는 효용성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16억을 물론 대출 높게
끼겠지만 지불하실 거냐 아니냐는 각자 판단인 겁니다. 다만 이게 들어갔을 때 오르지 않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를 거라는 거 그거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 신축이 기본 디포트 값이 15억이고 이것도 그리워할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나라가 망한 거다 뭐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고요. 여하튼 디파이년의 미래 가치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포 잠실 라인의 가격 변동, 반포 잠실 이미 가재울 쪽에도 미치고 있잖아요. 옆에 DMC 이름 붙인 애들 걔네 올라가는 거 보면 서울은 전반적으로 이미 영향 미쳤고 이미 경기도권에서 1급지들 분당이라든가 과천 같은데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럼 그거에서 조금 떨어진 애들도 이제 영향이 미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전 영상일까요? 전전 영상일까요? 제가 구리 쪽에 구리 갈매역세권 들어가는 단지 보여드렸잖아요. 공공이었는데 그거 보여드리면서 어디 보여드렸어요? 구리역 근처에 있는 단지들 지금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애들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얘는 이런 거 있어요. 외부 환경이 자체 호재보다 높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업표시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재정비가 되면서 전반적 신축으로 바뀌면서 올라간 거 자체 호재죠. 그걸로 올라간 거 맞는데 이후로 어떨 거냐를 보면 이쪽 지역은 뭐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도 그렇지만 어떤 자체 자기만의 어떤 호재가 미래에 보장된 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새로운 뭔가 노선이 뚫린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사실은 여기는 뭐 서울이라서 뭐 그렇게 뚫린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게 호재로 작용하는 위치가 아닌데 여하튼 자체 호재는 없는데 외부 환경이 뭡니까? 이 위에 있는 이런 것들 서울의 나머지 지역들이 올라주는 거 이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체 호재가 부재한 건 아닌데 여기가 이미 완성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가재울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정비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할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따라서 얘는 좁게 봤을 때 이 지역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강남부터 시작되는 그 외부 환경 혹은 외부 여건에 의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것들이 좋긴 하죠. 왜냐면 제가 재작년에 서울원 아이파크라다가 몇 군데 보여드린 데 있어요. 시즌3에서도 있는데 GTX 들어오는 곳에 앞쪽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들은 자체 호재도 있는 거죠. 왜냐면 GTX 들어오는 게 들어와야 반영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느냐는 두 번째고 뭐 서울 안에서 서울을 GTX로 가는데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어 이러시지만 그 라인 바로 다음 정거장 다음 정거장 애들이 올라주면 걔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애는 그런 게 있어서 따라서 그런 자체 호재까지 있지는 않지만 서울 안에 있는 신축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의한 어떤 상승은 다 받아먹을 신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평이 이겁니다. 그 돈씨가 안 통하는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끊겨갖고 그 돈씨가 안 통하는 서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이면 어디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시려면 이 가격으로 신축은 가기가 힘들고 신축을 가시려면 이게 거의 서울에선 마지노 가격이잖아요. 지금 저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서울 신축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시고 들어가셔도 수익성이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물론 더 좋은 데들이 있는데 분양가 더 비싸니까 강남 가면 지금 기본이 25억이잖아요. 분양가가.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여러 정보 살펴보시고 청약에 임하시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15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까지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 올려드립니다. 들어오시면 뭐 광고하는 데 아니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냥 자유로운 곳입니다.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시 예고드렸던 것처럼 인천의 검단 쪽에 상당히 핫할 만한 단지가 하나 나와요. 그 단지를 좀 다루도록 하고 청약홈에 또 금요일날이면 또 새로운 단지 뜨겠죠? 그 소식들 그 다음에 전망편 인천편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편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도 이제 일부는 말씀드렸는데 반포라든가 이 전반적인 흐름 이거 말씀드리는 시간도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